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자,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김종필 TV의 신문남녀 2부 시간입니다. 2부는 보라 이보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이보라 변호사가 1박 2일로 엄선한 유익한 실온 칼럼 세 꼭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 4월 29일자 내일 실온에 올려진 박현채 본지 칼럼니스트께서 4.19 혁명의 유산과 민주주의. 자, 두 번째는 4월 30일자 내일신문에 올린 안찬수 내일신문 경제편집위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금 모르는 정치는 실패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꼭지 4월 30일자 지구촌 코너에 올려진 마영삼 전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의 제목은 올림픽은 정치가 아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보라 변호사가 시작하겠습니다. 갑시다. 일단 첫 번째 가져온 시로는요. 네네. 저희 이제 안 대표님이 한 번 더 읊어주시긴 했지만 삼성 유족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예. 가지고 왔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이제 사이트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물론 유산 상속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지만 사실 까마득히 저희랑은 이제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라 저희가 흥미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술품 그리고 국가 그런 이제 상당히 유명한 이제 화가들의 작품들이 국가에 기증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상속도 상속이지만 일단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건희 삼성 회장을 이제 두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이제 보답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미술품들 그동안 모아온 23,000점을 국가에 기증한다고 하였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미술관을 좀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셨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접하기 힘든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유적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네 작품이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화가의 작품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흥분감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있었던 그런 많은 기부와는 달리 또 전례 없는 그런 개인적인 기부로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도 하고 이런 삼성 일가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에게 좀 베푼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인왕제색도라든지 그런 작품들도 저도 상당히 기대되고 지금 빨리 미술관 지어져서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전시회가 아니면 저희가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달리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저랑 상담을 하시거나 회의를 하실 때 곁들여서 이런 상속 지분이 얼마나 되냐, 상속세 언제까지 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또 이런 연부 연납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5년간 6차례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막 12조 원이 넘는다는 그런 큰 상속세를 내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또 이제 삼성 일가도 이제 떳떳하게 상속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첫 번째 그 실언 칼럼을 잘못 소개했습니다.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올려준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제목은 삼성 유족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였습니다. 예, 네. 사과드립니다. 자,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는 올림픽은 정치가 아니다라는 칼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도 많이 싸우다가도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이 되면 그래도 하나가 돼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응원하는 그런 문화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도 대적 중인 그런 영국군과 독일군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날만큼은 서로 총구리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 축구공을 찾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포츠가 아무래도 정치보다는 평화와 관련된 그런 정치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이루어서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활약을 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요. 그때만큼은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도 모두 한마음 한몸으로 응원했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남북한 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던 걸로 저희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을 이제 올해 개회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평양에서 아직 이제 본인들은 이제 일본에 참석하는 것을 불참을 선언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일본과의 그런 감정들이 좀 개입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올림픽은 정치이자 정치가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서 그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 무드 조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북한 쪽에서도 참석을 위해서 또 마음을 좀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곡지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고, 요즘 어딜 가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금이 많이 늘어서, 물론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파트가 한 채밖에 없는데, 그 외에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에,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뭐 내가 살고 있는 또 주거 공간인데, 이걸 또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좀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29일자로 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5%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인 9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52만 4천 채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대상을 좀 이제 좁혀보자라는 논의도 있고, 아니다, 뭐 지금 현황 그대로 이미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가자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여론들이 이런 종부세 대상 가구가 급증한 것이 종부세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3종 세트를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현 정부가 입법 제도화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유세라는 게 사실은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과하는 세금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징벌세가 아니냐는 그런 논의가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요. 올해 6월 1일 기준 공시가로 재산세가 매겨지고 종부세 고지서가 내년 3월에 치러질 그런 차기 대선을 3개월 앞둔 11월 말쯤에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민심이 아무래도 폭발하게 되면 이번에 선거처럼 좀 집권 세력 내에서 좀 위기감이 또 이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서 뭐 세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주거 복지라는 차원에서도 기존의 정책들을 좀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런 조세, 그러니까 준조세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집권 여당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대선에 있어서 집권당이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이제 정치권에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공시가격 상승은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종부세만 상승하고 뭐 재산세만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부동산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건보료 등 60가지의 조세와 준조세에 영향을 끼칠 만큼 실질적으로 조세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세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을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좀 더 속히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보라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내일신문 일면을 통해서 세상을 읽고 또 실험 칼럼을 통해서 깊게 들여다보고 또 예측하는 그런 정보를 공유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안동욱 대표, 이보라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